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퍼티의 겟과 셋이 IL 레벨에서 실제로 어떤 메서드 한 쌍을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 프로퍼티의 백킹 필드 메커니즘, 호출 측, IL 차이, 지트 인라이닝 효과, 그리고 유니티의 시리얼라이즈 필드 플러스 프로퍼티 패턴까지 한 번에 정리하죠. 신의 코드에 자주 보이는 패턴입니다. 세 번째 줄, 퍼블릭 필드로 헬스와 네임을 노출했어요. 그 결과 일곱 번째 줄부터 열 번째 줄처럼 다른 스크립트가 음수 체력, int.x, value overflow, 널 이름을 마음대로 박을 수 있게 됩니다. 퍼블릭 필드는 누구나 검증 없이 변경 가능하니 모든 사고의 출발점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나중에 검증 로직을 넣고 싶어 프로퍼티로 바꾸면 외부 어셈블리가 모두 깨진다는 점입니다. 해결책은 처음부터 프로퍼티로 작성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처럼 자동 프로퍼티로 두면 나중에 검증 로직을 추가해도 외부 어셈블리가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줄의 HP처럼 검증이 필요한 자리는 섹터 안에 mass.clamp를 넣어 항상 0에서 백 사이에 값만 들어가도록 만들 수 있어요. 열 번째 줄을 보세요. 이게 프로퍼티의 진짜 효용입니다. 비유로 설명해보죠. 필드는 금고의 자물쇠를 풀고 직접 손을 넣는 것이고 프로퍼티는 은행 창구입니다. 창구 직원, 즉 게터와 섹터가 신분증을 확인하고 한도를 검증하고 거래 기록을 남기죠. 같은 인출이라도 직접 금고 접근과 창구 거래는 신뢰성과 감사 가능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C샵의 프로퍼티는 외부에서는 필드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메서드예요. obj.healthback이라는 한 줄이 컴파일 후에는 obj.set 밑줄 healthback 메서드 호출이 됩니다. 이렇게 세 번째 줄에 자동 프로퍼티 한 줄 public int AutoGetSet을 적으면 컴파일러는 IL에서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다음 다이어그램과 IL을 보시죠. 자동 프로퍼티 한 줄에서 컴파일러가 만드는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왼쪽은 백킹 필드인데 프라이빗 한정자가 붙고 이름이 꺽쇠 오토, 꺽쇠 K 2개, 언더스코어 백킹 필드로 일부러 부적합한 식별자를 씁니다. 사용자 코드와의 충돌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죠. 가운데가 get 밑줄 오토 메서드, IL 7바이트짜리 매우 단순한 본문이고요. 오른쪽이 set 밑줄 오토 메서드 8바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묶어주는 .property 메타데이터까지 합치면 총 4가지 항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IL을 직접 들여다봅시다. 세 번째 줄, 자동 프로퍼티 한 줄짜리 프로퍼티 디모 클래스로 출발하죠. 위쪽이 컴파일된 IL 첫 페이지예요. 두 번째 줄을 보세요. 프라이빗 백킹 필드가 자동 생성됐어요. 이름이 꺽쇠 오토 꺽쇠 K 2개 언더스코어 백킹 필드, 사용자 식별자로 합법이 아닌 이름이라 충돌이 절대 안 일어나죠.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에 컴파일러 제너레이티드와 데버거 브라우스 에이블 네버 표식이 붙어서 디버거가 사용자에게 숨겨줍니다. 일곱 번째 줄부터가 get 밑줄 오토 메서드인데 스페셜 네임 플래그가 붙어 있어요. 이건 프로퍼티 접근자다 라고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는 표식이라 직접 get 밑줄 오토 메서드를 호출하면 컴파일러가 막습니다. 열 번째 줄에서 LDFLD로 백킹 필드를 로드해 반환하고 있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set 밑줄 오토 메서드와 .property 메타데이터가 보입니다. 19번째 줄을 보세요. STFLD로 백킹 필드에 밸류를 저장하는 단순한 코드예요. 그리고 23번째 줄부터의 .property 항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게터와 섹터 메서드만 있어서는 프로퍼티가 아니에요. 26번째와 27번째 줄처럼 .property 안에서 .get과 .set이 두 메서드를 한 쌍으로 묶어야 id나 리플렉션이 오토는 프로퍼티다 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etter 7바이트, setter 8바이트라는 매우 작은 본문 덕분에 지트 컴파일러가 거의 항상 인라이닝합니다. 이번에는 호출 측 IL을 비교해 봅시다. 첫 번째 줄의 클래스 A는 필드, 두 번째 줄의 클래스 B는 자동 프로퍼티예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줄에서 둘 다 D.X로 똑같이 접근하는 메서드를 만들었습니다. 소스는 같지만 IL은 어떻게 다를까요? 위쪽 우수 필드는 세 번째 줄에서 LDFLD 단일 IL 명령으로 끝납니다. 아래 우세 프로퍼티스는 여덟 번째 줄에서 callBut, 즉 메서드 호출 명령으로 컴파일 됐어요. IL 명령어 자체가 다르죠. 이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소스 코드가 같아도 IL은 호환되지 않아요. 퍼블릭 인트 X를 자동 프로퍼티로 바꾸면 외부 어셈블리가 모두 다시 컴파일돼야 합니다. 이게 바이너리 호환성 함정의 IL 차원 원인이에요. 둘째, 지트 인라이닝 후의 기계 코드는 필드와 동등해지지만 IL 차원에서는 항상 다릅니다. 콜버트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콜버트는 가상 메서드 호출 명령어지만
실제로는 널 체크를 강제로 수행하는 안전성 메커니즘이에요. 딕.x에서 D가 널이면 콜버트가 널 레퍼런스 익셉션을 던집니다. 일반적인 코드에서는 차이를 신경 쓸 필요 없지만 지트 최적화 결과가 미세하게 갈리는 자리예요. 이제 읽기 전용 프로퍼티 두 가지 형태를 비교해보죠. 세 번째 줄의 id는 C# 6제명부터 추가된 진짜 읽기 전용 자동 프로퍼티예요. 세터 자체가 없습니다. 네 번째 줄의 created는 옛 패턴인데 세터가 있긴 하지만 프라이빗이죠. 다섯 번째 줄에서 둘 다 생성자에서 초기화됩니다.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IL은 어떻게 다를까요? 위쪽 id는 두 번째 줄을 보세요. init only 키워드가 backing 필드에 붙어 있어요. CLR 레벨의 read only죠. 그리고 네 번째 줄의 주석처럼 세터 메서드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래 created는 일곱 번째 줄에서 init only가 없고 아홉 번째 줄에 private setter 메서드가 따로 만들어졌어요. 차이가 핵심적입니다. 겟만 있는 자동 프로퍼티는 클래스 내부에서도 생성자나 이니셜라이저에서만 변경할 수 있는 진짜 불변이고 getPrivateSet은 클래스 내부 어디서든 변경 가능해요.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backing 필드가 init only냐 일반이냐, 세터 메서드가 있냐 없냐, 클래스 내부에서 변경할 수 있냐 없냐, 그리고 진정한 불변성을 보장하는지가 갈립니다. 겟만 있는 자동 프로퍼티가 진정한 불변 객체의 첫걸음이에요. 멀티스레드 안전, 캐싱 친화, 딕셔너리 키로 안전, 모든 이점이 따라옵니다. C#9의 init 접근자가의 자리를 더 정교하게 만들어주는데 객체 초기화자에서도 값을 설정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이후로는 불변성을 유지하는 패턴이죠. 자세한 내용은 파트 7 5번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이번엔 검증 로직 있는 프로퍼티를 봅시다. 네 번째 줄에 HP 프로퍼티를 두고 여섯 번째 줄에 getter, 일곱 번째 줄에 setter를 표현식 본문으로 작성했어요. 세터는 밸류가 0 미만이면 000 초가면 100으로 클램핑하는 사망 연산자예요. 다음 화면에서 IL을 보시죠. 첫 번째 줄을 보세요. 셋 밑줄 HP가 24바이트입니다. 자동 프로퍼티 세터 8바이트의 3배예요. 다섯 번째 줄 BLT.S가 밸류 0 미만 분기고 여덟 번째 줄 BDT.S가 밸류 100 초과 분기입니다. 11번째 줄에서 100을 푸시하거나 13번째 줄에서 0을 푸시하는 분기 처리가 들어가서 코드가 길어진 거죠. 24바이트는 지트 인라이닝 안전선 근처라 상황에 따라 인라이닝이 안 될 수 있고 그러면 메서드 호출 비용이 그대로 남습니다. 핫패스에서 누적되면 의미가 있어요. 검증이 단순하지 않다면 세스프 같은 명시적 메서드가 더 명확할 수 있습니다. 이제 표현식 본문 프로퍼티를 봅시다. 첫 번째 줄부터가 옛 방식인데 다섯 번째 줄의 퀀티티 프로퍼티가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줄에서 중괄호와 리턴 키워드로 본문을 적었어요. 12번째 줄의 토탈도 계산된 프로퍼티지만 마찬가지로 중괄호 본문이 필요했죠. 보일러플레이트가 많아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16번째 줄부터가 신문법이에요. 22번째 줄의 getter는 C#6에서 추가된 람다 화살표 표현식 본문, 23번째 줄의 setter는 C#7에서 setter까지 확장된 표현식 본문입니다. 25번째 줄의 total은 계산된 프로퍼티인데 람다 화살표 한 줄로 끝났죠. IL은 옛 방식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즉, 순수 가독성 신문법으로 한 줄짜리 본문에서 중괄호와 리턴 키워드를 생략한 거예요. 다만 계산된 프로퍼티는 호출 비용이 0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매 프레임 호출되는 자리에서 비싼 계산이 들어있다면 캐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제 유니티의 표준 패턴을 봅시다. 첫 번째 줄이 X 표시 before, 네 번째 줄에 public field health가 있죠. 인스펙터에는 보이지만 외부에서 마음대로 변경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 줄부터가 체크 표시 애프터 패턴이에요. 11번째와 12번째 줄에 Serialize Field Private 한 쌍을 두고 15번째 줄의 표현식 본문 프로퍼티로 외부 읽기만 노출합니다. 인스펙터 노출과 캡슐화를 동시에 달성한 거예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외부 변경 부분이 보입니다. 19번째 줄의 Take Damage 메서드가 22번째 줄에서 massf.max로 클램핑 검증을 거쳐 헬스를 줄이죠. 26번째 줄의 add 스코어도 마찬가지로 29번째 줄에서 양수 검증 후 스코어를 누적합니다. 핵심은 세터에 검증 로직을 넣는 것보다 의도가 명확한 메서드, 즉 테이크 데미지나 애드 스코어 같은 이름이 코드 의도를 더 잘 표현한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유니티의 직렬화 시스템은 자동 프로퍼티의 베킹 필드를 직렬화하지 못합니다. 꺽수의 헬스, 꺽수의 K, 두 개, 언더스코어 베킹 필드 같은 이름은 유니티 직렬화기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스펙터 노출이 필요한 데이터는 항상 명시적 필드, 즉 프라이빗 인테스 같은 형태로 작성하고 외부 인터페이스는 별도 프로퍼티로 노출하는 게 표준입니다. 유니티 모바일 GC, 즉 가비지 컬렉터 측면에서도 짚을 점이 있어요. 프로퍼티 자체는 GC와 무관합니다.
지트가 인라이닝하면 비용이 0이거든요. 하지만 세터 안에 스트링 점 포맷이나 링큐가 들어가면 매 호출마다 GC 부담이 생깁니다. 이런 코드가 실제로 위험한 패턴이에요. 5번째 줄의 세터 안에 스트링 점 포맷이 숨어 있습니다. 셋 한 번마다 새 문자열이 힙에 알록되는 거죠. 유니티 모바일은 IL2 CPP, IL을 C++로 변환해 네이티브로 컴파일하는 빌드 백엔드와 범지시 보수적 정지형 가비지 컬렉터의 조합이라 5에서 15ms 프레임 스파이크가 누적됩니다. 세터 안의 알록을 항상 의식하세요. 이제 함정 5가지를 정리해보죠. 첫 번째 함정은 아웃과 레프 매개 변수의 프로퍼티를 직접 전달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네 번째 줄을 보세요. 리셋 함수가 outIntX를 받는데 player.health를 직접 넘기면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프로퍼티는 메모리 위치가 아니라 메서드 호출이라서 변수 주소가 필요한 자리에 못 넘기죠. 6번째에서 8번째 줄처럼 임시 변수 템플을 거쳐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 나+ 같은 복합 연산자가 두 번의 메서드 호출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줄 player.health 더하기 한 줄이 실제로는 get 밑줄 헬스 호출 더하기 1 더하기 set 밑줄 헬스 호출의 3단계로 풀립니다. 자동 프로퍼티는 인라이닝 되어 비용 차이 없지만 검증 로직 있는 세터라면 분기 계산이 2번 일어나는 셈이에요. 핫패스에서는 밑줄 필드 더하기를 직접 쓰는 게 더 단순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표현식 본문 프로퍼티가 매 호출마다 본문을 실행한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 줄을 보세요. 투리스트가 매번 새 리스트를 만듭니다. 링큐나 새 객체 생성이 들어가면 매 호출 GC 부담이 생기죠. 6번째 줄처럼 널 병합 할당 연산자를 써서 캐싱하거나 반환 타입을 iRead only 리스트로 바꾸면 매 호출 알록을 막을 수 있어요. 네 번째 함정은 get만 있는 자동 프로퍼티의 정확한 동작입니다. 세 번째 줄의 created는 C#6+ 진짜 읽기 전용이에요. 네 번째 줄처럼 생성자나 필드 이니셜라이저에서만 값을 설정할 수 있고 9번째 줄처럼 다른 메서드에서 변경 시도하면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IL에 init only 패킹 필드와 매핑되어 있기 때문이죠. 진정한 불변성을 원할 때 가장 단순한 도구입니다. 5번째 함정은 인터페이스에 필드를 정의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네 번째 줄 아이데미저블 인터페이스 안에 intS 필드를 두면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인터페이스는 멤버를 선언할 뿐 데이터를 가질 수 없거든요. 10번째 줄처럼 프로퍼티만 가능합니다. 이게 인터페이스 기반 설계에서 항상 프로퍼티를 쓰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죠. 마지막으로 C# 버전별 변화를 정리해보죠. 1.0부터 본문이 명시적인 프로퍼티가 있었고 3.0의 자동 구현 프로퍼티가 결정적 변화였어요. 이전엔 백킹필드와 명시적 본문이 보일러플레이트였는데 한 줄로 줄였죠. 6.0에서 진정한 불변 get만, 자동 프로퍼티, 표현식 본문 getter, 이니셜라이저가 한꺼번에 추가됐고 7.0에서 세터까지 표현식 본문이 확장됐어요. 9.0의 init 접근자, 11.0의 required member, 14.0의 필드 키워드는 객체 초기화 패턴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정리하면 프로퍼티는 IL 레벨에서 메서드 한 쌍이고 백킹필드는 사용자 코드와 충돌 불가능한 이름을 갖는다는 점, 호출 측 IL은 필드 LDFLD와 프로퍼티 콜버트로 명령어 자체가 다르다는 점, 지트 인라이닝 덕분에 자동 프로퍼티의 기계 코드는 필드와 동등하지만 검증 로직이 들어가면 자리가 갈린다는 점, 그리고 유니티의 시리얼라이즈 필드 프라이빗에 표현식 본문 프로퍼티를 더하는 패턴이 표준이라는 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C#14의 필드 키워드를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